나는 그녀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속삭였다. 이게 내가 원한 사랑이야. 그녀의 눈동자에 공포가 스치며 2년 전의 그 배신이 내 가슴을 다시 찢어발겼다. 그날 나는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망칠 결심을 했고 그 결심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나를 이끌고 있었다. 피가 흘렀다. 아니, 아직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물은 이미 내 복수의 첫 번째 제물이었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나는 지은과 처음 만났다. 그때 나는 28살, 평범한 IT 엔지니어로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코드를 짜며 살아가는 삶이었다. 회사에서 승진한 지 얼마 안 돼서 은행 잔고가 조금 여유로워진 그해 여름. 지은은 카페에서 우연히 내 옆자리에 앉은 여자였다. 그녀의 미소는 햇살처럼 따뜻했고 눈빛은 내 피곤한 영혼을 녹여버렸다. 커피 한 잔 사줄래요? 그녀가 웃으며 물었고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빠르게 가까워졌다. 지은은 26살, 패션 디자이너 지망생으로 제주도의 작은 마을 출신이었다. 그녀의 꿈은 언젠가 제주 바다를 배경으로 한 리조트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거였다. 그곳에서라면 모든 게 완벽할 거야. 파도 소리, 야자수 그림자, 그리고 우리 둘만의 약속. 그녀가 말할 때마다 나는 그 장면을 상상했다. 그녀의 손을 잡고 영원히 함께할 미래를. 첫 데이트는 한강에서였다. 우리는 자전거를 타고 강변을 달리며 웃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릴 때 나는 이 여자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될 거라 확신했다. 3달 만에 우리는 연인이 됐고 반년 후 약혼했다. 가족들은 축하해줬다. 내 어머니는 지은이가 내 인생을 밝혀줄 거야 라고 했고 그녀의 아버지는 우리 딸을 잘 부탁해 라며 등을 두드려줬다. 약혼 후 우리는 결혼 준비에 착수했다. 지은의 꿈 장소는 제주도의 고급 리조트, 바다의 속삭임이었다. 그곳은 연예인들이 결혼식을 올리는 곳으로 유명했지만 예약 대기 기간이 2년이었다. 게다가 예약금이 1만 달러, 한국 돈으로 1,300만 원이었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회사 보너스를 털어 카드를 긁었다. 이게 내 꿈이잖아. 내가 실현시켜줄게. 지은은 울면서 나를 안아줬다. 오빠, 사랑해. 이 은혜는 평생 갚을게. 그 순간 내 인생은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그 다음 달 모든 게 무너졌다. 나는 출장으로 부산에 갔고 지은은 서울에 남았다. 어느 늦은 밤 내 핸드폰에 익명의 메시지가 왔다. 내 약혼녀가 바람피는 거 봐. 첨부된 사진은 지은과 내 가장 친한 친구 민호가 호텔 로비에서 키스하는 장면이었다.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손이 떨려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민호는 대학 시절부터 내 형제 같은 놈이었다. 우리는 함께 취업 준비하고 여자 문제로 울고 웃던 사이였다. 나는 즉시 서울로 돌아왔다. 지은의 아파트로 달려가 문을 두드렸다. 지은아, 문 열어. 그녀가 문을 열었을 때 얼굴은 창백했다. 오빠. 어떻게? 나는 사진을 보여주며 소리쳤다. 이게 뭐야? 민호랑. 왜? 그녀는 울면서 무릎 꿇었다. 미안해. 실수였어. 오빠가 너무 바빠서. 민호 오빠가 위로해줘서. 변명은 더 듣기 싫었다. 나는 문을 쾅 닫고 나왔다. 그날 밤 나는 한강 다리 위에서 서 있었다. 아래로 흐르는 물결이 나를 유혹했다. 끝내자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나는 참았다. 대신 가슴속에 불꽃이 피어올랐다. 이 배신은 그냥 잊을 수 없었다. 다음 날 나는 민호를 만났다. 카페에서 그는 미안한 척했다. 형, 나도 모르게. 지은이가 먼저. 나는 웃었다. 차가운 미소였다. 됐어. 그냥 끝내자. 하지만 내 머릿속은 이미 복수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다. 지은은 연락을 피했고 예약금은 환불 불가였다. 1,300만 원. 내 미래의 일부가 그녀의 바람과 함께 증발했다.
시간이 흘렀다. 나는 직장에서 더 열심히 일했다. 승진을 거듭하며 부사장까지 올랐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지만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지은의 웃음소리, 민호의 배신적인 눈빛. 그들은 결혼했다. 소문에 들었다. 제주가 아닌 서울의 평범한 호텔에서. 내 예약금으로 산 꿈은 그들의 신혼여행 자금이 됐을까? 그 생각만으로도 속이 메스꺼렸다. 2년이 지났다. 나는 변했다. 더 차갑고 더 계산적이었다. 그리고 그날 복수의 날이 왔다. 나는 지은의 회사로 갔다. 그녀는 이제 유명 디자이너가 돼 있었다. 민호와의 결혼 후 사업이 잘 풀린 모양이었다. 로비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오랜만이야, 지은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오빠. 왜 여기? 나는 미소 지었다. 그냥 옛 추억이 떠올라서. 우리 이야기 좀 할까? 지은의 사무실은 서울 강남에 번쩍이는 빌딩 20층에 있었다. 그녀는 이제 지은 스튜디오라는 브랜드를 이끌며 패션위크에 초대받는 스타일리스트가 됐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녀의 직원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봤다. 지은 씨, 손님 왔어요. 그녀가 책상 뒤에서 고개를 들었을 때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2년 만에 재회.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눈가에 피로가 쌓여 있었다. 오빠. 앉아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았다. 요즘 어때? 민호랑 행복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왜 갑자기? 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다. 이거 봐, 내 인생에 대한 기록이야. USB를 컴퓨터에 꽂자 화면에 영상이 떠올랐다. 2년 전 그녀와 민호의 호텔방 영상. 숨이 막히는 듯한 신음소리. 그녀의 얼굴이 붉어지더니 창백해졌다. 이게 어떻게? 내가 찍었어. 아니, 친구가 찍어줬지. 거짓말이었다. 실제로는 해커를 통해 얻은 자료였다.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정보. 나는 그녀의 비밀을 샅샅이 파헤쳤다. 민호와의 불륜, 그리고 그 후 그녀의 사업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민호는 내 회사에서 해고된 후 지은의 도움으로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 그들은 내 배신을 발판으로 올라섰다. 너희 둘이 내 인생을 짓밟고 내 돈으로 사는 거지? 지은이 울었다. 미안해, 오빠. 정말 미안해. 그때는 내가 어리석었어. 나는 웃었다. 어리석음? 그건 배신이야. 나는 1,300만 원을 날렸어. 그 돈으로 내 꿈을 사줬는데 너는 다음 달에 내 친구랑 침대에 누웠지. 그녀는 무릎을 꿇었다. 제발. 용서해줘. 민호한테도 말 안 해줄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용서. 그건 너무 쉽지. 대신 내가 갚아. 그날부터 복수가 시작됐다. 나는 지은에게 조건을 걸었다. 내 사업을 도와줄게. 하지만 내 말대로 해. 그녀는 망설였지만 영상의 위협에 굴복했다. 나는 내 회사 네트워크를 이용해 그녀의 브랜드를 홍보했다. 패션 잡지에 광고를 실었고 유명 셀러브리티와 연결시켜줬다. 겉으로는 옛 연인으로 보이게. 하지만 그 안에는 독이 스며들었다. 나는 민호의 약점을 파악했다. 그는 도박 중독자였다. 2년 전부터 은밀히 빚을 졌다. 나는 그 빚쟁이들을 만났다. 민호를 망치고 싶어? 내가 돈 줄게. 민호의 삶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는 직장에서 실수를 저질렀고 상사가 의심했다. 집에 돌아오면 지은과 다퉜다.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사업이 잘 되니까. 지은은 모른 척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쌓였다. 나에게 연락이 왔다. 오빠, 그만해.
민호가 이상해. 나는 대답했다. 아직 시작이야. 한편 내 삶도 변했다. 나는 더 이상 그 순진한 남자가 아니었다. 헬스장에서 몸을 단련하고 심리학 책을 읽었다. 어떻게 사람을 조종할까라는 주제. 지은을 만날 때마다 나는 그녀의 약점을 찔렀다. 민호가 너 사랑하나? 나처럼 그녀의 눈에 갈등이 스쳤다. 그녀는 여전히 나를 원하는 듯했다. 그게 더 재미있었다. 어느 날 민호가 내게 찾아왔다. 술에 취해. 형, 나 도와줘. 빚이. 그는 무릎 꿇었다. 나는 차가운 맥주를 건넸다. 왜 나한테? 내가 내 여자 뺏었잖아. 그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그건. 나는 웃었다. 알아. 하지만 이제 내 차례야. 빚 갚을 방법 알려줄게. 그날 나는 민호를 도박판으로 보냈다. 더 큰 빚을 지게. 그는 빠져들었다. 중독은 사람을 파괴한다. 지은은 점점 나에게 의지했다. 오빠, 민호가 변했어. 나 무서워. 나는 그녀를 안아줬다. 따뜻하게. 하지만 내 손은 칼날처럼 차가웠다. 복수는 달콤했다. 하지만 동시에 내 가슴을 갉아먹었다. 밤에 거울을 볼 때 내 눈은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이게 정말 정의인가? 의문이 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다. 민호의 첫 번째 붕괴가 왔다. 그는 회사에서 해고됐다. 이유는 횡령. 내가 조작한 증거였다. 지은이 울며 나에게 왔다. 오빠, 도와줘. 민호가 자살할지도 몰라. 나는 그녀를 위로했다. 내가 해결할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그녀의 눈에 절망이 스쳤다. 복수의 고리가 점점 조여왔다. 민호의 해고 소식이 뉴스에 나왔다. IT 업계 스캔들, 직원 횡령 5억 원. 나는 TV를 보며 커피를 마셨다. 내 아파트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아름다웠지만 내 마음은 차가웠다. 지은의 전화가 왔다. 오빠. 민호가. 어떻게 이런 일이?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걱정 마. 내가 도울게. 내일 만나자. 다음 날 우리는 제주도의 그 리조트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약 취소 후 그곳은 비어 있었다. 파도 소리가 메아리 쳤다. 지은은 마른 얼굴로 앉아 있었다. 오빠, 민호가 빚쟁이들에게 쫓겨. 집에 안 들어와.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가 돈 줄게. 하지만 내 사업을 양도해. 내 이름으로. 그녀의 눈이 커졌다. 뭐? 왜? 내가 날 배신한 대가야? 공평하지? 그녀는 거부했다. 처음으로. 안 돼. 이건 내 꿈이야. 나는 USB를 다시 꺼냈다. 꿈. 내 꿈은 이미 끝났어. 민호와의 그 밤처럼 그녀는 울었다. 하지만 결국 서명했다. 지은 스튜디오는 내 소유가 됐다. 나는 그녀를 고용했다. 비서로. 매일 나와 함께 일하게. 이게 내 벌이야? 나를 섬겨. 민호는 사라졌다. 도박판에서 그는 더 큰 빚을 졌다. 나는 그 빚쟁이들을 만났다. 민호를 살려줄게. 대신 증언해. 그들은 웃었다. 돈만 주면. 나는 돈을 줬다. 민호는 결국 경찰에 잡혔다. 마약까지 손대서. 뉴스에서 그의 얼굴이 나왔다. 초췌한 모습. 지은은 나에게 매달렸다. 오빠, 제발. 민호 구해줘. 나는 그녀를 안으며 속삭였다. 너도 구해줄게. 하지만 나랑 다시 시작해. 그녀의 마음이 흔들렸다. 민호의 배신. 아니, 내 복수가 그를 파괴한 거였다. 하지만 지은은 몰랐다.
그녀는 나를 원했다. 옛사랑의 잔재. 우리는 키스했다. 제주 바다 앞에서. 하지만 내 입맞춤은 독이었다. 이게 내가 원한 거지.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죄책감과 욕망이 뒤엉킨 눈빛. 집으로 돌아온 나는 일기를 썼다. 복수는 달콤하지만 왜 이렇게 쓰디쓴가? 어머니가 전화했다. 아들, 요즘 왜 이렇게 변했어? 웃음이 없네. 나는 거짓말했다. 바빠서 그래. 하지만 속으로는 갈등했다. 이 길이 끝나면 나는 뭐가 남을까? 지은과 나는 연인이 됐다. 공식적으로. 그녀는 민호의 이혼을 추진했다. 그는 감옥에 있었다. 3년형. 오빠,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녀가 말했다. 나는 미소 지었다. 그래.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 복수의 다음 단계? 나는 지은의 가족을 만났다. 그녀의 아버지, 제주에서 작은 식당을 하는 분 이지은이가 행복해 보여요. 고마워요. 나는 그 식당에 투자했다. 겉으로는, 실제로는 빚을 만들어갔다. 작은 실수로 대출 이자가 쌓이게. 지은의 어머니가 병들었다. 암 치료비가 필요했다. 지은이 나에게 왔다. 오빠, 돈 좀. 엄마 수술비. 나는 줬다. 하지만 계약서에 서명하게. 그녀의 모든 재산을 담보로. 갈등이 깊어졌다. 지은은 나를 사랑하지만 의심했다. 오빠, 민호일, 내가 한 거 아니야. 나는 부정했다. 아니, 우연이야. 하지만 그녀의 눈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밤에 그녀가 악몽을 꾸는 걸 봤다. 민호야. 미안해. 그녀가 중얼거렸다. 나는 안아줬다. 하지만 내 마음은 차가웠다. 어느 날 민호의 변호사가 왔다. 당신이 조작했죠? 증거가 있어요. 그는 USB를 흔들었다.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뭐? 그는 웃었다. 지은 씨가 주셨어. 당신 복수 계획. 지은이 배신했다. 아니, 그녀가 나를 구하려 한 거였다. 충격이었다. 복수의 칼이 나를 찔렀다. 나는 지은을 불렀다. 왜? 그녀는 울었다. 오빠, 이건 잘못됐어. 사랑은 복수가 아니야. 나는 분노했다. 사랑. 내가 날 배신한 게 사랑이야. 우리는 싸웠다. 그녀가 문을 나서려 할 때 나는 잡았다. 가지마. 아직. 하지만 그녀는 갔다. 그날 밤 나는 다시 다리 위에 섰다. 복수가 나를 삼켰다. 하지만 이제 끝을 봐야 했다. 민호가 풀려날 수 없었다. 지은의 가족이 무너져야 했다. 마지막 고리가 조여질 때였다. 지은의 배신이 내 복수를 더 날카롭게 만들었다. 그녀가 민호의 변호사에게 USB를 준 건 나를 막기 위한 마지막 저항이었다. 하지만 그건 오히려 불을 지폈다.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돈 줄게. 입 다물어. 그는 거절했다. 정의예요. 나는 웃었다. 정의. 그럼 내 가족을 봐. 그의 딸 사진을 보여줬다. 그는 굴복했다. 민호의 재판은 더 길어졌다. 증언이 뒤집혔다. 지은은 사라졌다. 그녀의 핸드폰은 꺼졌고 회사에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아파트를 샅샅이 뒤졌다. 일기장이 있었다. 오빠를 사랑하지만 이 복수는 너무 잔인해. 민호를 구해야 해. 그녀의 글씨가 떨렸다. 나는 찢어버렸다. 너도 배신자야. 다음 타겟은 그녀의 가족. 제주로 갔다. 아버지의 식당은 이미 빚더미였다. 나는 은행에 압력을 넣었다. 대출 회수해. 아버지는 울며 나를 만났다. 왜 우리를? 지은이가 뭘 잘못했어? 나는 차갑게 말했다. 아버님, 지은이가 당신 딸이잖아요. 그녀의 죄는 물려받아요. 그는 충격받았다. 너 복수냐?
나는 고개를 끄어뜯었다. 아니, 공평이에요. 어머니의 수술은 미뤄졌다. 지은이 돌아왔다. 제주에서. 오빠, 엄마가. 왜 이렇게 됐어? 그녀의 눈은 붉었다. 나는 안아줬다. 내가 도울게. 하지만 내 모든 걸 줘. 그녀는 서명했다. 스튜디오, 집, 모든 재산. 이제 그녀는 빈 껍데기였다. 민호는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다. 형, 죽이고 싶어. 내가 다 망쳤어. 나는 답했다. 내가 먼저 시작했어. 감옥 생활이 그를 갈기갈기 찢었다. 그는 자살 시도했다. 소문이 돌았다. 지은이 들었다. 오빠, 그만해. 우리가 잘못했어. 용서해. 하지만 용서는 없었다. 나는 그녀를 제주 리조트로 데려갔다. 그 꿈의 장소. 예약 취소된 그 스위트룸. 여기서 결혼할 거였지. 그녀는 떨었다. 오빠. 제발, 우리는 침대에 누웠다. 사랑처럼. 하지만 내 손은 그녀의 목을 조였다. 살짝. 이게 내가 한 짓이야. 그녀는 울었다. 미안해. 사랑했어. 밤에 나는 계획을 실행했다. 리조트 직원에게 돈을 주고 그녀를 가둬놓았다. 아침까지 그녀가 깨어났을 때 방은 잠겨 있었다. 나는 창밖에서 봤다. 그녀의 공포. 핸드폰으로 녹화했다. 이게 내 미래야? 서울로 돌아와 나는 그녀의 비밀을 퍼뜨렸다. 불륜 영상, 사업 조작. 소셜 미디어에. 지은 스튜디오는 파산했다. 그녀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다. 친구들은 등을 돌렸다. 가족은 무너졌다. 아버지의 식당은 문을 닫았고 어머니는 집에서 죽었다. 암이 퍼졌다. 지은이 나에게 왔다. 마지막으로. 오빠. 다 잃었어. 이제 만족해. 그녀의 눈은 텅 비었다. 나는 그녀를 안았다. 아니. 아직 그날 우리는 다시 키스했다. 절망 속의 욕망.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죽었다. 민호가 풀려났다. 조기 석방. 그는 나를 찾아왔다. 칼을 들고. 죽여버릴 거야. 우리는 싸웠다. 내 아파트에서. 피가 흘렀다. 그의 피에 나는 칼을 뽑아 들었다. 이게 끝이야. 하지만 경찰이 왔다. 이 옷 신고. 나는 잡혔다. 살인 미수. 감옥에서 나는 웃었다. 복수가 완성됐다. 하지만 왜 이렇게 공허한가? 감옥의 철창 너머로 서울의 하늘이 보였다. 회색빛. 나, 강민준, 30살. 이제 범죄자. 민호는 병원에 있었다. 칼에 찔린 상처로. 그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그의 삶은 끝났다. 석방 후 그는 거리로 쫓겨났다. 지은은 어디 있는지 모른다. 그녀의 마지막 눈빛이 떠올랐다. 공포와 사랑이 섞인 그 눈. 재판이 시작됐다. 살인 미수. 변호사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증거는 나를 가리켰다. CCTV, 녹화된 영상. 지은의 방 영상까지. 법정에서 그녀가 증언했다. 피고는 복수에 사로잡혔어요. 저희가 잘못했지만 그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녀를 봤다. 여전히 아름다웠다. 하지만 부서진 인형처럼. 판사가 물었다. 왜 그랬나? 나는 솔직히 말했다. 배신당했어요. 제 모든 걸 빼앗겼어요. 1,300만 원, 제 꿈, 제 사랑. 법정의 웅성거림이 일었다. 지은이 울었다. 그 돈 제가 갚을게요. 제발. 하지만 벌은 피할 수 없었다. 5년형 감옥 생활이 시작됐다.
매일 나는 생각했다. 이게 가치 있었나? 민호는 출소 후 자살했다. 소문으로 들었다. 지은의 가족은 흩어졌다. 아버지는 제주를 떠나 어머니의 장례식은 아무도 없었다. 감옥에서 편지가 왔다. 지은의 글씨. 오빠, 미안해. 나도 복수당한 기분이야. 하지만 사랑했어. 진짜로 나는 찢어버렸다. 하지만 가슴이 아팠다. 복수는 나도 파괴했다. 내 어머니가 병들었다. 방문 왔을 때 아들아, 왜 이렇게 됐어? 그녀의 눈물이 흘렀다. 시간이 흘렀다. 2년 후 조기 석방. 좋은 행동으로. 밖으로 나왔을 때 세상이 변해 있었다. 내 회사는 나 없이도 잘 됐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었다. 빈손. 지은을 찾았다. 그녀는 작은 마을에서 살았다. 머리 자르고 이름 바꿔. 오빠, 그녀가 나를 봤다. 왜 왔어? 우리는 이야기했다. 밤새. 그녀의 고백. 민호와의 분류는? 내가 너무 멀었어. 공허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변명, 하지만 내 잘못도 있었다. 사랑을 증명하려 애썼지만 소통은 없었다. 그녀가 말했다. 복수 끝났어. 이제 용서할래? 갈등의 절정. 나는 칼을 들었다. 다시. 그녀의 목에. 이게 끝이야.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그래, 죽여. 그럼 내 마음 편할까? 내 손이 떨렸다. 칼이 떨어졌다. 나는 울었다. 처음으로. 왜 이렇게 됐어? 그날 우리는 안아졌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의 배 속에 아이가 있었다. 민호의. 아니, 내 아이. 불륜 후 그녀는 임신했다. 하지만 유산했다. 복수의 스트레스로. 내 탓이야.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무너졌다. 복수가 가져온 최종 고백. 사랑은 파괴됐다. 우리는 헤어졌다. 영원히. 서울로 돌아온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냥 산책했다. 한강 다리. 그날처럼. 물결이 여전했다. 내 삶은 텅 비었다. 회사 복귀를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 더 이상 안 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장례식에서 나는 혼자 울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다 망쳤어. 지은의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제주로 돌아갔다. 작은 카페를 열었다. 바다의 속삭임. 아이러니. 나는 그곳으로 갔다. 마지막으로. 카페 문을 열자 그녀가 웃었다. 왔어. 우리는 커피를 마셨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녀가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잊을게. 너도. 하지만 잊을 수 없었다. 밤에 꿈을 꿨다. 1,300만 원의 지폐가 불타는 꿈, 지은의 웃음, 민호의 비명. 내 복수는 공평했다. 그들은 잃었고 나도 잃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인간성을 잃었다. 어느 날 나는 편지를 썼다. 그녀에게. 사랑했어. 미안해. 용서해. 보내지 않았다. 대신 불태웠다. 제주 바다 앞에서. 파도에 제가 흩어졌다. 이제 나는 새 삶을 시작했다. 작은 마을로 이사, 책을 쓰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 복수와 사랑의 이야기. 제목은 바람의 대가. 출간됐다. 베스트셀러. 사람들이 읽었다. 현실적이다. 가슴 아프다. 댓글들. 지은이 연락했다. 책 봤어. 잘 썼네. 나는 웃었다. 고마워. 우리는 다시 만났다. 친구로.
민호의 무덤을 방문했다. 미안해 그녀가 꽃을 놓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영원히. 나는 배웠다. 사랑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이제 나는 혼자 산다. 제주 바다를 보며 그 꿈의 장소에서 파도 소리가 속삭인다. 돌아갈 수 없어. 그리고 나는 미소 짓는다. 후회 속에. 이게 인생이다. 배신과 복수와 그리고 치유되지 않는 상처.